인사이트 잉글리시 시크릿 클래스 21강 간접쓰기 영역 ABC 순서 기출문제 풀이. 자, 그러면 16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BCA에 등장하는 명시적 단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B의 첫 문장에 보니까 Over a series of issues, you begin to see more articles discussing this new nutrients. 여기 this new nutrients라는 명시적 단서가 등장하네요. 이러한 새로운 영양소, 만약에 B가 주어진 지문과 연결이 된다면 이 주어진 지문에는 이 부분이겠죠, 그죠? 이 부분에는 반드시 new nutrients라는 새로운 영양소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C를 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create interest in the products. 여기에는 in the product란 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한 상품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C가 주어진 지문과 연결이 된다면 역시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product란 말이 있으면 C랑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어진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many company, 많은 회사들은 know, 6와 12 months ahead of time, 6개월에서 12달 정도 미리 앞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은 they will be launching a new product. 새로운 상품을 론칭하는 데 있어서 론칭은 출범하거나 시작하는 거겠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데는 약 6달에서 12달 정도를 먼저 앞서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회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지문을 보니까 new product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B는 this nutrients라는 영양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B랑은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럼 C에는 in the product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C에 있는 이 프로덕트는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C랑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에 나오는 명시적 단서가 뭐가 있나 확인해 봤더니 this marketing strategy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마케팅 테크닉이죠, 그죠?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란 혹은 마케팅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A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죠. B의 마지막이나 혹은 C의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B의 마지막 부분이나 별표 부분이죠. 혹은 C의 마지막 부분에 마케팅 테크닉이나 혹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이랑 A랑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이 this marketing strategy라는 걸 갖고 찾아보는 방법과 또 하나는 this new nutrients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this new nutrients가 어디 있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영양소라는 말이 글을 읽었을 때 머리 부분은 끝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A의 끝부분에는 new product라는 새로운 상품이란 말이 나와 있지 new nutrients라는 말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C의 후반부를 보니까 new nutrients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명시적 단서, 특히 지시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문제 푸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this new nutrients는 그것만 찾아내면 문제 푸는데 바로 시간이 안 들 거예요. 그러면 이 this new nutrients가 바로 C 밑에 있으니까 바로 순서는 C, B, A가 되죠. 사실 A가 맨 먼저 나오는 경우는 아마 4년 동안 한 번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A로 시작되는 그 지문이 굉장히 A밖에 올 수 없는 명확한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A가 맨 앞에 올 수 없기 때문에 C와 B의 순서가 정해지는 순간 A는 맨 마지막에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this new nutrients라는 거를 C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만 단어를 통해서 해석이 굳이 필요 없이 단어만 찾아낼 수 있으면 바로 CBA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바로 this marketing 테크닉인데 이 this marketing 테크닉이 어디 나오느냐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케팅 테크닉이 뭐 B 후반이나 C 후반부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B의 후반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n, 그러면 after 4 or 6 months,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후에 새로운 상품은 동일하게 런칭을 한다. 어떤 거냐면 포함하고 있는 건데 the ingredient, 재료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재료냐면 논의되었었던 예전에 잡지나 어떤 그 저널들에서 논의되었었던 그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책들과 supplement review, 보충적인 어떤 의견들은 또한 사용되어집니다. vehicle, 뭐 차량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도구, 통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책들이나 혹은 다양한 보충적인 리뷰들이, 코멘트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뭐로? vehicle, 역할을 하겠죠. promote, 홍보하기 위해서. 또 sale, 판매. fitness, 뭐 우리나라 헬스클럽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건강상품 혹은 영양상품들의 세일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책이나 혹은 여러가지 리뷰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디테일한 판매 전략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A는 사실상 B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사실 이제 C의 후반부를 보면은 article, 기사들은 종종 쓰여집니다. discussing, 다루고 있고 토론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하겠죠. 새로운 영양소에 대해서 under investigation, 어떤 철저한 조사하에 그 새로운 영양소들을 토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판매 전략이 아니에요.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this marketing technique이라고 하는 것은 이 B의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A는 B 다음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맨 처음에 C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BA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사실은 뭐 B 첫 부분을 읽고 명시적인 단서를 찾고 C의 첫 부분을 읽고 명시적인 단서를 찾은 다음에 A 부분에도 역시 명시적 단서를 찾은 다음에 연결고리를 따라 내려가는 것도 괜찮은데 A, B, C 문제는 특히 이러한 이 지시어 있죠, 여러분. this 혹은 더, this. 여기서는 thi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 this nutrients라는 이 어휘가 어디 있는가를 찾음으로 해서 금방 문제가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시어의 기능이 사실은 뭐 연결사 기능보다 굉장히 커요. 지칭 대상만 빨리 찾아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독해력이나 혹은 뭐 부족한 독해력이 어휘력도 될 수 있겠죠. 문장의 의미 파악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어휘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 풀기가 난해한 분들은 지시어의 대상만 찾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명시적인 단서, 지시어나 대명사, 연결사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되 연결사는 그래도 독해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지시어나 혹은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만 빨리 찾아주면 부족한 독해력을 많이 커버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ABC 문제를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ABC에 주어진 명시적 단서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B의 첫 줄에 yes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We notice something interesting. The melody is. 여기 더 멜로디가 나오네요. 그러면 어딘가에 그 멜로디를 지칭하는 게 있을 거고요. 다음에 yes이니까 yes을 경계로 해서 앞뒤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에 보니까 the separate note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note는 음이라는 걸 말한다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좀 생소할 텐데 음악에서 말하는 음표나 음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he separate note는 뭐냐면 떨어진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를 썼으니까 앞부분에 어딘가에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진 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찾으면 바로 C랑 연결이 되겠죠. 다음 A로 올라가 보면 됩니다. The German word Gestalt. 여기서 그 독일 단어 Gestalt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A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했듯이 B나 혹은 C의 후반부에 The German words Gestalt라는 부분이 나오면은 바로 거기랑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명시적 단서를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B 첫 줄 보면은 Yet, 그러나 we noticed something interesting. 우리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알아차렸다. 여기가 흥미로우니까 B의 앞부분은 흥미롭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단조로운 거, 별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나오면 바로 문맥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주어진 지문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지문 후반부에는 별다른 흥미로운 게 없거나 그냥 일상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자, none of the tubers sound. 어떤 튜버의 사운드도 duplicated. 복사되거나 복제되더란 뜻인데요. 바이올린에 의해서 그대로 연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앞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뒤에 예술 기점으로 해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맞네요. 그 다음 더 멜로디. 그 멜로디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그 멜로디는 이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바로 이 부분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B가 처음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100% 확신은 들지 마시고요. C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는 The separate note가 있죠. 그 분리된 노트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 분리된 노트가 만약에 주어진 문장의 후반부에 있다면 C랑 연결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주어진 지문에는 노트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노트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항상 머리는 꼬리랑 제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아니면 또 이 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B의 후반부를 보니까 바로 노트가 나와요. 여기 노트가 보이시죠? 그러면 A에 만약에 노트란 말이 안 나오면 분명히 C는 B 다음에 오겠죠. 왜? 그 분리된 노트에서 노트는 B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푼다면 뭐 금방 B, C, A로 순서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A까지 한번 또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 The German words Gestalt란 말이 나오는데요. 더라는 앞에 이미 나온 거를 지칭하는 정관사가 쓰였으니까 이 독일 단어라는 게 어디 등장하냐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마지막이냐 아니면 C의 마지막이냐랑 또 내려가 보니까 바로 C의 마지막 부분에 Gestalt School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 B의 마지막에는 Gestalt라는 독일 말이 없고 C의 마지막에 Gestalt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C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죠? 그렇죠. B가 남겠죠. 그죠? 그럼 B를 A 다음에 한번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를 A 다음에 넣는다고 하면 A를 후반부를 읽어볼게요.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whole 전체는 is greater 훨씬 크다. 뭐보다? 부분의 합보다. 그런 다음에 B를 넣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그 멜로디는 A에는 멜로디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는 맨 앞으로 가서 B, C, A가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명시적 단서가 3개가 4개까지 나오네요. yet, the melody, B에 나왔죠. 그리고 A에 the German words, 다음에 C에 the separate note. 이렇게 명시적인 단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독해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올바른 풀이 방식이지, 전체적으로 그걸 다 읽고 문제를 의미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출제자는 반드시 명시적인 단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ABC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명시적 단서 먼저 찾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순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명시적인 단서의 존재 유무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의 however, 그리고 C의 it, 그리고 A의 so라는 3개의 명시적 단서가 등장하고 있어요. 명시적 단서가 3개가 된다는 것은 일단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의 어떤 의미적인 독해보다는 이 명시적 단서 so와 however와 it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B의 첫 문장부터 읽어야 되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ever가 있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는 서로 역접 관계가 성립될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만약 당신이 thermometer, 온도계를 바로 태양빛 밑에 놓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온도계를 직접적으로 태양광 앞에다 놓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부분에는 however의 앞부분 문장에는 아마도 최소한 직접적인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다가 온도계를 놓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예측하시고 위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위로 올라가서 과연 그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en't people more interested in temperature in the sun? 사람들은 좀 더 관심 있지 않느냐? 태양이 있는 데서의 온도를. Why don't they report it? 왜 그들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가? 여기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질문이 나오면은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B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올라갔던 내용, 온도계를 직접적인 햇빛이 없는 곳에다 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어진 지문에서 후반부에서는 왜 사람들이 태양이 있는 곳에서 온도에 관심 있어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turns out that, 그것은 turns out, 판명이 된다. There's a good reason, 좋은 이유가 있다고. 자, 어떤 질문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의문점이 바로 C 앞에 나오면 거기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라는 이 논리성 연결 관계가 정확히 들어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에 거기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 주어진 지문의 후반부로 올라갔을 때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C의 첫 문장이 It turns out that there is a good reason, 거기에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C가 제일 먼저 온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는 C가 첫 번째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후에, 그렇지만 조금 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는 C가 처음에 올 거라는 확신은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B나 C 중에 어떤 게 먼저 올 거라는 것을 100% 정하진 마시고, 그렇지만 일단은 C가 먼저 올 수 있을 거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다음 A로 올라갈 거예요. 자, A에 올라가 보니까 so라는 게 있죠. so는 인과성이에요. 앞에는 원인이 나올 거고 뒤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so 다음을 읽어볼게요. A thermometers, 온도계, in the sun. 태양 안에 있는 온도계는 does not measure, 측정하지 않는다. air temperature, 공기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 앞에는 원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태양에 있는 온도계는 태양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온도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곳에서 온도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A에는 B의 마지막으로 가고 또 C의 마지막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마지막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만약에 태양이 계속해서 온도계에 햇빛을 비춘다면은 온도계는 항상 뜨거울 것이다. 자, 원인이 만약에 이거라면은 A 다음에 나오는 문장, 태양이 온도계를 계속 비치게 되면 온도계는 항상 뜨거울 것이겠죠. 그래서 태양 아래에 있는 온도계는 공기 온도를 측정할 수 없다. 이게 인과성 관계로서 적절하게 보여요. B 다음에 아마 A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 다음에 A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C 후반부랑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when you place them in room, 당신이 them, thermometer겠죠, 그죠? 온도계들을 방에다 놓았을 때 온도계들은 eventually, 결과적으로 reach the same temperature as the air, 공기처럼 동일한 온도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원인이 되어주지가 않네요. 방에다 놨을 때 공기의 실질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태양이 비치는 온도계는 공기 온도를 측정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B 다음에 A가 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C가 남았죠, 여러분, 그죠? 그럼 이 C를 과연 A 다음에 넣어보면은 A 다음에 C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B, A, C가 될 거고 모순이 생긴 순간 C가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제일 먼저 가겠죠. 자, 그러면 A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온도를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햇빛이 비치는 공기에서 그렇다면은 쉐이드, 그늘 속에서 온도를 측정해라. 약간 결론성 어조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햇빛이 비치는 데의 공기를 당신이 알기 원한다면은 그늘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 It turns out that there's a good reason. 결론이 먼저 나왔는데 good reason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모순점이 되겠네요, 그죠? 좋은 이유가 거기 있다. 앞에는 이미 결과까지 다 말을 해줬어요. 당신이 햇빛이 비치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다면은 바로 그늘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맨 처음 생각한 대로 C가 제일 먼저 와서 C, B, A가 이 글의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